최강 시사. 네, 코로나19 탓에 한 차례 취소되면서 6년 만에 재개된 많은 기대가 있었던 2023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야구 대표팀 어제 체코를 꺾고 뒤늦게 첫 승을 거뒀습니다. KBS 인기 유튜브 채널 야구 잡설 제작 진행하고 있는 야구 매니아들입니다. 예, KBS 1라디오 정현재 PD, 스포츠국 정현호 PD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을 지난해 2021년 가을에 한번 모셨었죠. 네네. 예. 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야구 잡설에 대해서. 네.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십시오. 일단 한 4년 정도 돼가지고 5년 차를 맡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구독자 수가 지금 구독자 3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예. 이전에는 이제 팟캐스트 채널로 오디오 콘텐츠로 진행을 하다가 예. 이제 유튜브 콘텐츠로 진행한 지는 한 3년 가까이 되고 있는 채널이고 사실은 KBO 리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룹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팀은 내가 깐다. 내 팀은 내가 깐다. 응원도 하지만 나름의 이제 애정어리 비판도 하면서 이번에 또 이제 WBC 같은 이제 국제대회에 있을 때는 대한민국 대표팀을 응원하는 하면서 또 이제 까기도 하고 뭐 그런 대표팀 프로그램이죠. 내 팀이니까 우리가 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별로 뭐 기분이 좋지 않죠? 정 PD. 네. 뭐 그래도 어제 이겼으니까요. 네네. 가장 최근의 경기 이겼기 때문에 최고한테 지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오늘 방송 접어야죠. 오늘 방송 안 했어야지. 최고한테 뻔했습니다. 그 사회인 야구한테 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네. 사회인 야구라고 하지만 그 미국 대학에서 야구를 하는 선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제 운동선수 출신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디스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대학생들한테 지면 어떡합니까? 프로 선수들이. 그 말은 또 맞네요. 네, 그렇죠. 그건 너무하잖아.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사실은 충격적인데 체코전은 이겼죠. 이긴 이게 지금 우리가 1승 2패입니까? 1승 2패를 지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하고 일본전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역시 투수진이 조금 가장 문제였던 것 같아요. 합쳐서 거의 20점 넘는 실점을 기록을 하게 됐으니까 경기당 두 자릿수에 가까운 실점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한 점 차 패배였잖아요. 호주전은. 조금 더 1차전에 최선을 다했다면 하는 아쉬운 생각도 좀 들긴 하고요. 아니 1차전이 다 중요하다. 호주전이 진짜 중요하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호주는 누가 봐도 우리가 좀 한 수 위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심리적으로 지고 들어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호주는 어차피 쟤네는 진짜 잘하는 팀. 우리는 근데 첫 경기가 진짜 중요한데 얘네들한테 지면 절대 안 돼. 이런 마음가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예를 들면 박혜민 선수의 주루가 지적이 많이 됐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말루에서 1사 말루에서 오지환 선수가 2루 땅볼을 쳤는데 병살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지환 선수 열심히 뛰고 근데 그 가운데 포수가 자리를 1루 백오를 간다고 자리를 비웠어요. 근데 박혜민 선수가 2루 주자였는데 3루에서 홈에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그런 틈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게 사실 프로의 여유라는 건데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3루 주루 코치가 서라고 이렇게 신호를 줬어요. 근데 약간 심적인 여유가 있었다면 그런 빈틈 분명히 파고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진짜 짜잘한 것들이 모여서 한 점 차로 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참. 근데 호주 이겼어야 되는 팀에게 졌고 그다음에 일본전은 복귀하기도 싫은데 사실은 13대 4라서 콜드게임 나갈 뻔했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마지막 8회 한 점을 더 내줬다면은 10점 차가 되는 순간 말 그대로 콜드게임으로 우리가 한 이닝을 더 해보지도 못하고 경기가 종료를 돼버렸는데 그렇게 된 거는 결국에는 13실점이라는 이 실점이 문제라고 봐요. 이 초반에 김광현 선수가 선발 투수로 나와서 잘 던졌는데 경기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이 불펜 투수들의 재고난조가 저는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나와가지고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고 있는 게 던져서 안타를 맞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아예 승부조차 못 들어가고 있다는 이 부분에서 아마 많은 야구 팬들이 답답해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심리적으로 무너졌다. 이번에도 역시 심리적으로. 왜 그러냐면 김광현 선수가 사실 1, 2회는 굉장히 잘 막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건 개인적인 판단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3회부터 그러니까 김광현 선수가 던지는 좌타자에게 던지는 바깥쪽 낮은 코스. 그 코스 1, 2회에 잡아주던 코스들을 한두 개 안 잡아주니까 맞아. 제가 보기엔 그랬거든요. 맞아. 심판이 조금 이상했어요. 그렇죠.
안 잡아주니까 투수도 흔들린 거예요. 이거 잡아주던 거 왜 안 잡아주지? 그래서 그것들이 쌓이면서 볼넷이 4개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런 다음에 눕바에게 풀카운트에서 가운데 약간 몰리는 슬라이더 던지다가 맞았단 말이죠. 네. 그 눕바까지 볼넷을 내줄 수 없으니까 좀 더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맞기 쉬웠던 건데 네. 그렇게 해서 점수를 내주다 보니까 김광현이 약간 무너진 거죠. 네. 근데 김광현이 우리가 굉장히 한 10년 동안 우리의 에이스였고 15년 전에 한예전에서도 아니 그리고 1, 2회는 정말 에이스답게 잘 던졌어. 그러니까요. 잘 던졌어. 그러니까 한두 개 잡아주느냐 안 잡아주느냐 이게 굉장히 큰데 김광현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 뒤에 이제 이 대선배를 이렇게 그 심적인 어떤 기둥으로 생각하고 있던 투수들도 다 같이 무너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타깝네. 네. 약간 조그마한 차이가 일본에서 홈그라운드에서 뛰는 게 그게 나는 좀 주심이 좀 원망스럽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똑같은 생각을 했군요. 맞습니다. 네. 이게 심판이 제가 이번에 보니까 아예 그냥 메이저리그 심판들이 쫙 와서 다 했으면 메이저리그 심판들은 굉장히 정확하게 보거든요. 그렇죠. 일관성도 굉장히 있어요. 이렇게 보다 보면. 근데 이제 여러 나라에서 심판들이 왔어요. 물론 이런 얘기하면 심판 얘기하면 뭐 상대팀은 안 그러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 3대 리그 아닙니까? 그렇죠. 프로리그다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에 이렇게 강점이 있죠. 강점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반대로 얘기하면 흔들리기 더 쉽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일본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전력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강하더라고 사실은. 그 오타니라는 선수가 100년에 한 번 나온다는 선수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괴물이지. 전 세계에서 투수에서 5손가락 안에 타자에서 5손가락 안에 그래서 일본은 오타니라는 이 선수를 구심점으로 굉장히 진짜 시너지를 잘 내는 팀이다. 이런 구심점이 생각이 들었고. 있다. 그렇지. 우리는 근데 타선은 왜 그랬던 거야? 타선은 생각보다 그래도 더 터질 수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부분이 있는 게 최근에 그 일본과의 국제대회 한일전에서 4점 이상 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4점이면 많이 낸 거다. 그래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이상 실점을 냈던 저는 투수진이 더 아쉽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사실 1, 2번이 테이블 세터로서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데 맞아. 김하성이 되게 못했어. 사실. 김하성도 그렇고 에드먼도 그렇고 굉장히 아쉬웠죠. 맞습니다. 아주 아쉬웠죠. 그리고 김하성이 어제 이제 홈런 2개를 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경기에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좀 앞 경기에서 조금 더 잘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본 투수들 굉장히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일본 잘해요. 그렇다 치고 중국은 설마 뭐 중국은 이기겠죠. 그렇죠. 우리가 어제 체코 대표팀을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뒀고 이 체코 대표팀이 중국에 또 역전승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 수 아래의 전력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대표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우의 수가 남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오늘 이제 7시에 중국과의 경기인데 앞서 열리는 12시에 열리는 호주와 체코와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이제 8강 진출이 결정되거든요. 이 경우의 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호주랑 체코 모두 4실점 이상을 하고 체코가 호주를 잡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양팀 모두 4실점 이상을 해야 돼요. 4점 이상을 실점해야 됩니다. 4실점 이상을 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5대4 이상으로 체코가 그렇죠.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6대4나 뭐 7대4. 6대5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무조건 이겨놔야 됩니다. 무조건 이겨놔야 된다. 중국하고의 스코어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왜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체코와 호주와 동률이 되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2승 2패 동률이 맞습니다. 된 다음에 체코가 호주를 4점 이상 실점을 해주면 호주가 4점 이상 실점을 하고 복잡합니다. 저는 진짜 이 WBC 대회에서 이렇게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될 줄 몰랐어요. 이 축구도 아니고 말이야. 야구에서 우리가 꼭 야구까지 이래야 돼? 근데 이제 이번 대회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정유수에 많은 게 A조 같은 경우는 5개 나라가 모두 2승 2패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최소 실점률을 따져서 쿠바랑 이탈리아가 1, 2위로 진출을 했는데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거기도 대만도 떨어지고 말이죠. 맞습니다. 네덜란드도 강호인데 떨어지고. 그렇죠. 그랬는데. 자, 희망회로 기대 가능성 몇 %나 보십니까? 두 PD분들은. 쉽지 않은 게 호주가 일단은 자기들도 지면은 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력을 다할 거고 체코도 지금 뭐 중국, 대한민국과의 경기에서 투수진을 많이 소모를 했어요. 최종전까지 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여력이 남아 있을지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고 뭐 이제 저희는 오늘 오전에는 뭐 명예 체코인으로서 12시에 경기가 있죠. 맞아요. 나 점심을 보내봐야죠. 네. 있습니다. 그리고 8강에 설마 올라간다면
그러면 거기에서는 뭐 어떤 정비를 해서 잘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의 네. 그전까지 국제대 특성상 네. 조금의 위기가 있었다면은 그 이후에 똘똘 뭉치는 계획이 될 수도 있고. 저기가 도미니카 무슨 뭐 미국 이런데? A조를 만나게 되는데 A조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쿠바와 이탈리아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쿠바, 이탈리아. 네, 저희가 만약에 2위로 진출을 하게 되면 네. 쿠바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A조의 괜찮구나. 전력을 네. 분석을 해봤을 때 네. 글쎄요, 쿠바가 그렇게 강력하진 않아요. 우리도 강력하지 않다는 게 문제긴 하지만. 큰 문제지. 네. 사실은 네덜란드한테 13년, 17년에 모두 패배하면서 네. 약간의 그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네. 쿠바는 최근에는 좋은 기억이 많거든요. 일단은 경우의 수를 따져서 8강에 올라간다면 또 한번 희망 회로를 돌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조현일 PD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8강 가면은 그때 또 분위기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인데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 있었어요. 네. 이번 기회를 계기를 삼아서 네. 우리도 많은 변화를 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감독 바꾸자? 아니 감독뿐만 아니라요. 이게 이제 저희 여러 박용택 위원도 그렇고 여러 네. 위원들이 말씀하시는데 고교 투수들이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나무 배트를 쓰거든요. 고등학교에서. 네,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유일합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투수들이 진짜 잘 던지지 않아도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타자들도 자기 스윙을 못 한다고 합니다. 나무 배트니까 어떻게든 살아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시원시원하게 자기 스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쪽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근데 그래서 찾아봤더니 예전에 그렇게 나무 배트로 바꿨던 이유는 투수들, 잘 던지는 투수들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이 투수들의 혹사가 있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나무 배트. 그래서 진짜 에이스가 아니어도 던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로 만들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네. 그렇게 봅니다. 예. 결국은 심판 탓 그다음에 도구 탓하고 가네. 그건 아닌데 결국은 이제 심판과 도구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는 우리나라 야구의 인프라 그리고 약간은 어떻게 보면 해이해지지 않나 그런 경각심이 또 들기도 하고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1라디오 조경재 PD 그리고 스포츠국의 정현호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월 13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최경련의 최강시사였고요. 저는 KBS 최경련 기자였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